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강의실 사정상 마스크를 벗고 하니까 저도 갑자기 마스크를 벗으니까 좀 어색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자, 우리 지적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이제 토지의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지 절차 해서, 그러니까 토지 이동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일단 먼저 토지의 이동이라는 것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을 때, 먼저 새로 정하는 곳으로 우리가 신규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변경하는 곳으로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그리고 말소하는 것으로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를 했고요. 또 매년 시험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서 축척 변경을 했습니다. 축척 변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토지 이동과 관련해서 자, 오늘은 72페이지 보시면요, 등록상 정정이 나와요. 등록상 정정은 축척 변경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다만 지금은 인문 강의니까요, 그 개념과 큰 흐름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등록상의 개념을 먼저 보시면요, 자, 등록상 정정의 개념을 보시면 먼저 어떤 한 필지 토지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토지라고 했을 때요, 이 토지에 이제 토지의 표시가 있겠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리고 이제 소유자가 또 기록이 되는 거죠. 소유자가 있겠죠. 그래서 소유자가 있고요. 그러면 실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표시, 그리고 소유자 표시. 소유자 표시 그러면은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변경일, 변경 원인, 이런 것들이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에 정확히 등록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표시나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오류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잘못된 내용이 등록돼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오류를 정정을 해야 되겠죠. 오류를 정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오류의 정정에 있어서는요, 자, 지적소관청이 자신들이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자유롭게 정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적공부를 지적소관청이 관리는 하고 있지만은 지적소관청이 마음대로 정정할 수 있으면은 뭐 아침 먹고 정정하고 점심 먹고 정정하고 하다 보면은 혼란이 생기겠죠. 법적 안정성이 깨트리게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직권으로 못하고요, 등록상 정정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한 정정에 있어서 이제 토지의 표시를 정정하기도 하고 소유자 표시를 이제 정정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정정하지 직권으로는 정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토지 이동은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지만, 등록상 정정은 원칙적으로 신청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직권으로는 정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런데 직권으로 정정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요, 법적 안정성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정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요, 정정을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깨트려지지 않는 경우, 즉 정정을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해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모든 오류에 대해서는 다 신청해서 정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한 경우, 즉 법적 안정성을 깨트리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손해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 즉 이해관계인, 보통 우리가 법에서 이해관계인 그러면은 어떤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손해를 볼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표적으로 정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면적의 증감이 없어요.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손해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도 정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오류는 신청해서 다 정정을 할 수 있지만은 일정한 경우는 직권으로도 정정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념이 나오죠. 자, 우리가 등록사항 정정이라는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 등록사항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오류를 정정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은 일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제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해서 이제 정정을 하는 경우. 자, 이것을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책에서도요. 의 밑에 보시면 양가로 2번에 그럼 정정하는 우리 절차를 다룰 텐데요. 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정 절차가 있고 소유자 표시에 관한 정정 절차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정 절차가 되겠죠.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시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정이 나와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서 정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모든 오류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정을 한다. 근데 밑으로 내려오면요.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은 예외적으로 이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유들이 나옵니다. 자,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한 정정과 관련돼서는요. 자, 기억본 보시면은 토지 소유자는 모든 토지의 그 표시의 오류에 대해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요. 니은 보시면 이제 첨부 소리가 나오죠. 첨부 소리. 신청에 한 정정을 할 때는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지 이동 신청을 할 때는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가서 구두로 뭐 분할해 주세요. 합병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이동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신청서를 작성을 해요. 그럼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이동이 발생된 원인들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첨부 서류로 가져와야 돼요. 첨부 서류. 그러니까 토지 이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서류를 가지고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신청에 한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 무엇을 가져가야 되냐?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어떤 서류를 들고 가서 우리는 등록상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뭐 등록 전환, 지목 변경 이런 걸 다뤘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지목이 변경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런 걸 첨부 서류를 가져가는데 특히 등록사항 정정에 있어서는 첨부 서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청할 때 무엇을 들고 가느냐. 뭐 간단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니은 보시면요. 동그라미 A, B, C 해가지고요. 먼저 동그라미 B번을 보면은 잘못됐다는 걸 증명서류를 가져가야 되겠죠. 오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즉,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러니까 오류가 있어서 변경을 해야만 한다는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돼요. 즉, 지번이 잘못됐으면 지번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목이 잘못됐으면 지목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는데 뭐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A에 있는 거예요. 자,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와요. 즉, 정정을 통해서 경계나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등록사항 정정 같은 경우는 경계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측량성과도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경계가 어떻게 잘못되는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측량성과도를 가지고 와야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면적 경계 좌표는 측량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과 구별할 것이요. 디귿번 보시면은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인접 토지의 경계가 동그라미 A에도 있는데 동그라미 디귿에도 또 경계가 나와요. 그런데 이 경계는 수식어가 있죠.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이렇게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그라미 A, B를 보시면은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도 가져와야 돼요. 근데 인접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지기 위해서요. 승소 판결을 받은 판결서를 가져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위에 있는 동그라미 니은에 A에 있는 경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하고 디귿에 있는 인접 토지의 경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를 이제 어떻게 구별하느냐. 자, 구별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면은요, 여기 갑이 소유하는 과수원이 한 필지가 있습니다. 갑이 소유하는. 근데 요 안에는요, 주거용 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가 있습니다. 지적공부에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과수원과 대. 그런데 대의 이 경계가 잘못되는 거예요. 위치가. 원래 대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잘못됐죠. 그러니까 원래 위치로 정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경계를 정정합니다. 이걸 정정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계 정정이에요. 근데 또 다른 이제 경계 정정이 있는데요. 또 다른 경계 정정은 우리가 이렇게 보죠. 갑이 소유하는 과손이 한 필지가 있고 인접하는 곳에 을이 소유하는 과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경계가 되는데요. 이 경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원래 이 경계가 아니라 여기가 경계인데 경계가 지금 잘못돼 있다. 그래서 경계 이제 변경을 가져오는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경계의 정정하고 오른쪽에 있는 경계의 정정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 왼쪽에 있는 경계의 정정은요, 이 대의 모양은 그대로죠. 모양은 그대로인데 위치가 잘못돼서 위치를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의 면적의 변경을 가져옵니까?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않죠. 모양만, 즉 위치만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고 과손의 면적도 따라서 변경되는 게 없죠. 자, 이러한 경계의 위치 정정, 경계의 정정을 우리는 면적의 증감이 없는 경계의 위치 정정이라고 해요. 면적의 증감이 없는.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정정을 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정정을 하면은 갑의 과손이 여기였는데 더 넓어지게 되고 을의 과손은 원래 이렇게 됐었는데 더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를 정정함으로써요,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게 되죠. 갑의 과손은 면적이 늘어나고 을의 과손은 면적이 줄어드니까. 자, 이러한 경계 정정은요,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는 경계 위치 정정이에요. 똑같은 경계의 정정이지만 면적의 증감이 없는 경우도 있고 수반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인접 토지 경계 변경이라고 합니다. 인접 토지 경계 이제 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왼쪽에 있는 정정은요, 왼쪽에 있는 정정은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대로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자,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 이해관계인이 없으니까 직권으로도 가능하겠죠. 우리가 앞에서 원칙적으로 신청해야 한 정정이지만은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는 이해관계인, 손해보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손해본 사람이 없으면 직권으로도 정정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왼쪽의 정정은요, 직권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직권으로도 가능하면서요, 그 다음에 원래 위치가 여기가 아니다 여기다라는 측량성과도를 첨부해 와야 된다는 거죠. 측량성과도. 이 측량성과도. 측량을 먼저 해서 측량성과도를 첨부해야 됩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이요, 여러분 첨부정보 니은에 있는 A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경계 정정을 할 때 등록상 정정을 위한 측량성과도를 첨부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직권으로도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는 경계의 정정이에요.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기 때문에 인접토지의 경계가 바뀌어서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죠. 정정이 되면 을의 과손의 면적이 줄어들어서 을이 손해를 보잖아요. 이렇게 손해보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정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갑의 신청에서만 가능합니다.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서만 가능하지, 이런 경우에는 손해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정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요, 갑이 신청을 할 때 첨부서류로 뭘 들고 가야 되냐면요, 원래 경계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측량성과도는 당연히 가져가야 돼요. 증명해야 되니까 경계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증명하기 위한 측량성과도는 가져가면서요, 동시에 또 무엇도 가져가야 되느냐, 을이 손해를 보잖아요. 을이 손해보니까 인접토지 소유자, 손해보는 사람의 승낙서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접토지 경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디귿에 해당되는 거예요. 승낙서도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을이 승낙을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잘 안 하겠죠. 그러면 이때는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경계가 여기가 아니다 여기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라는 판결서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승낙서 또는 판결서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단순한 경계의 위치 정정, 즉 면적의 증감이 없는 경계의 위치 정정과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는 인접 토지 경계의 위치를 정정하는 거, 두 개를 구별할 수가 있겠죠. 구별하니까, 구별되다 보니까 절차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청에 한 정정에 있어서는 이 첨부 서류 무엇을 가져가느냐, 요것을 이제 구별하셔야 돼요. 특히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요. 이제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유. 그래서 자, 기역 니은 보시면요. 자, 니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즉 직권으로도 정정할 수 있는 경우들이 A, B, C, D 해가지고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9개 정도가 있는데 요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인문 강의 시간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3가지만 볼 거예요. 일정한 경우는 우리가 뒤에서 공부를 해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가장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내용이 이제 한 3가지 정도 되니까 요 3가지 정도 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A의 내용을 보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되었다는 거죠. 자, 요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자, 측량을 했습니다. 어떤 토지를요, 측량을 했더니 100평, 즉 330제곱미터가 나왔어요. 이건 실제 토지에서 측량을 했더니 330제곱미터가 나왔고, 측량은 잘못되질 않았어요. 측량은 정확히 됐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인접 토지도 있겠죠? 인접 토지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토지는 330제곱미터다. 그러면 측량이 되면은요, 자, 측량 성과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할 때 바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서를 먼저 작성을 한다고 했죠. 이 최종 결정서, 이것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최종 결정서의 결의서를 먼저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결의서에 330으로 결의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최종 결정된 결의서에 따라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결의서 보고 옮겨 적으면 되는데, 자, 문제는 330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눈이 좀 침침해가지고 공이 2개로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3300으로 지적 공부에 공 하나가 더 쳐져가지고 더 3300제곱미터로 등록이 돼버린 거예요.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 토지는 330인데 지금 지적 공부에는 3300으로 지금 등록돼 있잖아요. 명백한 오류죠. 자, 그러면 그 오류를 이제 정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보죠. 330제곱미터 이 토지를요, 측량을 통해서 결의서 작성하고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공 하나 더 쳤다고 해서 갑자기 이 토지가 330제곱미터가 점점 더 커져가지고 3300제곱미터가 되는 거 아니죠. 여전히 100평인 거예요. 이것이 1000평으로 등록됐다고 해서 갑자기 토지가 커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있다고 해서 공 하나 더 쳤다고 해서 이 토지가 면적이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이 토지는 그대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옮겨 적는 과정에서 명백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오류를요, 다시 330으로 정정을 합니다. 그리고 3300을 330으로 정정했다고 해서요, 이 토지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토지는 여전히 그대로죠. 그대로인 상태에서, 즉 공 하나 더 쳤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정을 한다고 해서요, 면적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것도 면적의 증감이 없죠.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 즉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이것을 원래대로 정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하다. 이것이 A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밑에 B, C, D 요것도요, 다 보시면은 다르게 정리해.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번에 있는 면적 환산의 잘못, 이것도 넓게 보면요, A하고 비슷한 거예요.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요, 자, 지적 공부에 100평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평 단위를 사용했기 때문에 100평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제곱미터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곱미터로 이제 면적을 환산을 합니다. 옮겨 적어요. 제곱미터로. 이것은 따로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100평, 우리가 한 평은 3.3제곱미터이기 때문에 3.3을 곱해가지고 그냥 환산만 하는 거예요. 그럼 환산을 할 때 3.3을 곱해가지고 330제곱미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보고 옮겨 적는 거잖아요. 곱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전자계산기를 누르는 과정에서요, 3.3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6.6을 잘못해가지고 6.6을 곱해버린 거예요. 6을 이제 곱해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 넣었으니까 660제곱미터로 등록이 되는 거죠. 이것도 유사하죠.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계산 착오가 있어가지고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100평, 즉 330제곱미터를 6.6을 곱해서 그러니까 330제곱미터를요 660제곱미터라고 등록했다고 해서 이 토지가 100평이 200평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토지 면적은 그대로예요. 자, 그대로인 상태니까 660을요 원래 정확하게 다시 3.3을 곱해가지고 330제곱미터로 정정을 한다고 해서 면적이 줄어들지도 않는 거죠. 면적이 늘어나지도 않았고 따라서 330으로 정정한다고 해서 면적이 줄어들지도 않잖아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 환산의 잘못은요 A번에 있는 토지이동 정리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가 거의 유사하죠.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F는요 우리가 앞에서 했죠.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이 없이 경계 위치만을 잘못된 경우, 우리가 앞에 방금 봤던 왼쪽에 있었던 그림이죠. 왼쪽에 있었던 거래.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을 정정하는 경우, 잘못해서 정정하는 경우에는 면적의 증감이 없으니까 손해보는 사람이 없고, 손해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요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는 경계 위치 정정 이래버리면 직권을 할 수 없다고 했죠. 면적의 증감을 수반한다는 것은 면적에 증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서 직권으로 하지 못하고 당사자의 신청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때 신청할 때는 손해보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도 첨부해야 된다. 오른쪽에 있었던 그림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상 정정은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를 주지만은 예외적으로 이렇게 일정한 경우는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3가지 정도만 우리가 지금 인문강에서는 정리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됐을 때 정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았고요. 그 다음에 7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토지 소유자의 사항에 잘못이 있었을 때 정정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이걸 보죠. 토지 소유자의 표시, 즉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런 것들에 대한 오류가 있어서 정정하는 방법을 보죠. 자, 여기서는 신청에 의한 경우냐, 직권에 의한 경우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정정을 하느냐, 정정하는 수단이 무엇이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이 토지가요, 등기된 토지예요. 그러면 등기된 토지에 있어서 소유자는 등기부가 우선이 되는 거죠. 자,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우선이지만 소유자는 등기부가 우선이잖아요. 따라서 등기된 토지 같은 경우에 소유자는요, 등기부를 보고 정정을 합니다. 등기부와 일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등기부를 보고 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자,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관서에 대해 그래서 제공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다 등기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우리는 등기 서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등기 서류. 이 등기 서류를 보고 정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도 만약에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럴 때는 등기부를 먼저 고치고 고친 등기부를 들고 와서 지적공부에 정정을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부가 변경되지 않으면 지적공부는 변경을 못 해요. 자, 그래서 항상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정정을 한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요, 미등기 토지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지적공부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등기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을 통해서 지적공부에는 등록이 됐는데 아직 보존등기를 통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러면 지적공부만 있고 등기부는 아직 없는 상태죠. 이렇게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신규 등록한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 표시가 주소 등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이때는 그러면 무엇을 보고 정정을 하느냐라는 거죠.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부를 가지고 정정을 못 하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록되는 또 공적인 장부 뭐가 있느냐 봤더니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있다는 거죠.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그러면은 우리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보고 정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실제 이 사람의 이름은요, 홍길동이에요. 홍길동인데 지적공부에는 홍기동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홍기동으로 잘못돼 있어요. 불일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류가 있다는 거죠. 이 오류를 이제 정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등기된 토지 같은 경우는 홍길동으로 되어 있는 등기부를 들고 와서 정정을 신청해야 되지만은 등기부가 없을 때는 내 이름이 원래 홍길동이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가져와서 정정을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소유자 정정에 있어서는
등기된 토지냐 미등기 토지냐 이렇게 구분해서 무엇을 가지고 정정하느냐, 등기 분야, 가족관계 등록 분야, 이걸 구별하시면 돼요. 그럼 좀 더 이제 들어가서요 보면은, 자, 등기된 토지 같은 경우에, 등기된 토지. 자, 원래 이름이 홍길동인데 홍기동으로 잘못되어 있을 때요. 홍기동으로 잘못되어 있을 때. 자, 우리가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것들 있죠. 등기 서류 같은 거 있죠. 자, 등기 서류, 이거 누구나 볼 수 있습니까? 누구나 볼 수 있죠. 내 옆집 등기부, 얼마든지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등기부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공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럼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지적소관청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소관청에 자기들이 직접 열람해가지고요, 열람해서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을까요? 직권으로 정정해도 상관이 없죠. 원래 홍길동으로 잘못된 걸 홍기동으로 고친다고 해서 손해보는 사람 없잖아요. 손해보는 사람 없고 등기 서류는 누구든지 볼 수 있어서 지적소관청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보고 직권으로 정정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건 직권으로도 가능해요. 즉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신청할 때는 이 서류를 들고 와야 되겠죠. 신청이 없어도 지적소관청이 직접 열람해서 정정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그런데 가족관계 등록부요.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 요건 좀 다르죠. 내가 우리 옆집 가족관계 등록부 마음대로 볼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못 보는 거죠. 마음대로 못 본다는 것은요, 지적소관청에서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서류가 아니에요. 따라서 미등기 토지 같은 경우에, 미등기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가족관계 등록부를 첨부해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정정은 할 수 있지만은 아무나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서 마음대로 보고 직권으로 정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서류를 보고 정정하는 것은 직권으로도 가능하지만 미등기 토지의 토지 소유자 표시의 정정은 신청해서만 가능하지 직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직권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근데 요거보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서류를 가지고 정정하느냐, 요게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등록상 정정과 관련돼서 토지의 표시에 오류가 있을 때 정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있을 때 정정하는 방법을 보았고요. 그 밑에 있는 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고, 나중에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우리 책에 있는 내용들은 다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러나 입문 강의니까 좀 가벼운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만 다루고, 그 책에 있지만은 지금 입문 강의에서 설명 안 했던 내용들은요, 이제 1월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지금 입문 강의에서 설명하지 않은 내용들도요, 시험 문제는 나와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은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7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1월 들어가서요, 개념 정도만 좀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요거 부분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75페이지에 여러 가지 토지 이동에 따른 이제 지적 정리 절차를 다뤘고요. 그러면 종합적인 이제 지적 정리 절차가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4장에 토지 이동과 그에 따른 지적 공부 정리, 즉 지적 정리 절차를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개별적인 토지 이동 정리 절차를 다뤘으면 이제 통합적인 지적 공부 이제 정리 절차를 다룹니다. 그래서 제 2절에서 75페이지 지적 공부의 정리, 즉 지적 정리가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요,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할 때 커다란 그림을 한번 봤죠. 자, 이 그림. 그래서 여기 순서대로 우리가 지금 차곡차곡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요,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그 토지 이동 정리 절차를 지금 다룬 거예요. 여기까지를 지금 다루고 있었어요. 그럼 토지 이동 정리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토지 이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른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등등에서 등록상 정정까지 그 토지 이동 정리하는 절차를 다뤘습니다. 토지 이동 정리 절차.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개별적인 토지 이동 정리 절차를 다뤘는데요. 그때 개별적인 토지 이동 정리 절차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 그러니까 개별적인 토지 이동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우리가 앞에서 다루지 않았던 몇 가지를 좀 체크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자, 75페이지 보시면요, 먼저 지적 공부의 정리에서 양가로 2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적 정리 그러면은, 이 지적 정리 그러면은 토지 이동 정리하고 소유자 정리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 중에 핵심은 이제 토지 이동 정리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밑에 토지 이동 정리 절차와 관련돼서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 이동 정리를 한다. 이때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토지 이동 정리를 할 때는 최종 결정서인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따라서 정리를 한다는 거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따라 정리를 한다는 것이고,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이제 토지 이동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와요. 이때 우리가 동그라미 1번의 지번 변경하고 동그라미 2번의 지적공부 복구는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도 토지 이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앞에 다루지 않았지만 이건 모습이니까 우리가 뒤에서 다룰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1월에 다룰 것이고, 3번 내용을 했던 거죠. 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이런 각각의 토지 이동에 따른 정지 절차를 다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토지 이동이라고 하고요. 양가로 3번 보시면요,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의 방법과 절차가 나오는데, 자, 그와 관련돼서요, 요 내용이죠. 먼저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자, 토지 이동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해서 정리를 한다. 그러나 신청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넘기시면은 77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는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은 때로는 이게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앞에서 잠깐 보았지만 등록상 정정 같은 경우는 신청이 없을 경우에 다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들 일정한 경우로 제한을 해놨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요, 신청이 없으면 정지를 못해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됐을 때만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경우고요. 또 어떠한 토지동은요, 신청 없이 직권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죠. 신청 없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만 있지만, 직권으로만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신청해서 이루어지고, 신청이 없으면은 일반적으로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자, 원칙적인 내용을 기억하시고, 다만 그 예외적인 내용은 차차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신청은 누가 했어요? 보통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서 이루어지는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하게 됩니다. 앞에서 하지 않았던 그 내용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기억 보시면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토지 소유자, 기억인데, 근데 니은 보니까요, 신청에 대위해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넘기시면 동그라미 D급 보시면요,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에 특례해가지고 여기서는 토지 소유자는 신청을 하지 못하고요, 사업 시행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신청과 관련돼서 이제 추가되는 내용을 여기서 좀 다룰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은,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될 신청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의 대위가 나오죠. 기억번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한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우리가 앞에서 하지 않았던 두 가지만 할 거예요. 자, 신청에 대위해가지고요, 토지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해야 되지만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될 토지 이동 신청을요,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A, B, C, D 네 가지가 있는데, 요 네 가지도 우리가 기억은 해야 되지만요, 이 네 가지 중에서요, 지금은 D번에 있는 채권자, 요것만 좀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렇게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지 그 경우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하나만 볼게요. 자, 채권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경우요. 자, 요 내용은 이제 요런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와서 잠깐 보시면은요,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토지의 소유자예요. 어떤 토지의 소유자인데요, 이 토지를 을한테 매도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왜 매매가 4월 1일 날 매매가 이루어지고, 매도인이고 매수인이에요. 4월 30일 날 이때 갑에게서 을에게로 잔금 받으면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토지가 X토지인데요, 이 전체에 대해서 만약에 매매를 했으면은, 매매하고 4월 30일 날 잔금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 끝날 텐데, 문제는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요, 한 필지 전부를 팔기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일부만 사고 팔기로 했어요. 요만큼만 사고 팔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100번지였을 때는요, 100번지 지금 일부에 대해서만 매매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해서 이제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자, 한 필지 일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다고 했죠. 한 필지 일부는 소유권 등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필지 일부는 이전 등기를 못 하고요. 따라서 한 필지 일부를 이전하려면 뭘 해야 돼요? 분할을 해야 되는 거죠. 분할.
먼저 이 토지를 두 토지로 분할을. 그래서 한 필지는 100번지, 한 필지는 100의 1번지 해가지고 100의 1번지 전부를 이전할 수 있지 한 필지 일부는 이전을 못해요. 자, 그러니까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돼요? 분할을 먼저 해야 돼요, 토지를.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소유자는 갑이죠. 아직 이전 등기를 하기 전이니까 소유자가 갑인데요. 갑이 분할을 몰라요. 한 필지 일부를 이전할 때는 분할을 해야 되는 걸 모를 수 있잖아요. 배웠으면 알겠지만 배우지 않으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할할 줄을 몰라요. 분할이 안 되면 이전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분할 신청은요, 소유자인 지금 갑, 매도인이 갑이 분할을 신청해야 되는데 갑이 잘 모르면요. 자, 그러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매수인으로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을은 지금 채권만 가지고 있어요.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아서 물권은 취득하지 않죠.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않고 채권만 가지고 있는 채권자일 뿐인 거죠. 이때 그 채권자인 매수인이 분할할 줄 모르십니까? 이 한 필지 일부를 이전하려면 먼저 분할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요. 토지 소유자인 매도인을 대신해서 이 채권자인 매수인이 신청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요, 토지 소유자는 할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도 할 수 있지만은 토지 소유자가 잘 몰라서 신청할 줄 모르면은 매수인이 채권자 이런 사람들이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신 신청해 주면 값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분할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자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요, 그냥 매수인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그 매수인, 채권자의 매수인이 매도인인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대표적인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A, B, C 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들은요, 우리가 기본 강의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지 이런 그 맥락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넘기시면요, 신청의 대위 이외에도요, 동그라미 디귿 보시면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의 이제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 그러면 이런 게 되겠죠. 어떤 토지가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은 앞에서도 약간씩 설명이 들어갔었죠.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토지들인데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뭐 골목길에서 길 찾기도 힘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는 것은요, 이것을 네모 반듯반듯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만들게 되면 이 토지의 경계나 면적이 다 바뀌게 되잖아요.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는 좌표값도 구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면적 경계 좌표를요, 다 새롭게 확정하는 이제 측량을 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했죠. 지적 확정 측량. 그러니까 뒤에서 다음 시간에 측량 시간에 또 다루게 됩니다. 이것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지적 확정 측량을 하게 되면은 토지의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것들이 다 이동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토지 이동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 토지 소유자들이 일일이 와가지고 토지 이동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적소 관청이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토지 소유자 한 사람 보통 이게 또 뭐 도시개발 사업하면 몇백 필지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몇백 필지에 몇백 명이 다 와가지고 토지 이동 신청하면 너무 복잡하고, 거기다가 이 토지 소유자 한 사람이 또 정확성이 정확히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적공부에 잘못 등록될 수도 있죠. 따라서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새롭게 면적 경계 좌표를 확정함으로써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토지 이동 신청하지 말고, 자, 토지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면적이 어떻게 되고 경계는 어떻게 되고 좌표값은 어떻게 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사업을 시행했던 시행자가 되겠죠.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가 가장 잘 알 테니까 사업 시행자 너만 와서 신청하라. 네가 와서 다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들 한 사람씩 오지 말고 시행자만 와서 신청하여라. 이것이 바로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에서의 특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대위 신청은요, 대신 신청하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도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토지 소유자는 신청할 수 없고 사업 시행자만 와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이와 관련돼서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지금 인문각이니까 A, B 두 가지만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 그랬지.
자, 농어촌도 바둑판처럼 농어촌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토지 이동이 발생하겠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내용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주택건설 사업이에요. 주택건설 사업, 대단히 주택건설 사업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대해서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그 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착수나 변경 완료 사실을요, 신고를 합니다. 이 신고를 어디다 하느냐? 지적소관청에 먼저 신고를 해요. 근데 신고는 15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어요. 요것도 시험에 나오고 요것도 시험에 나와요. 자, 그래서 15일 내에 일단 지적소관청에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요. 자, 도시개발 사업 등이 있는 그 엄청나게 많은 토지의 이동이 발생한 곳에서는요. 이럴 때는 그 토지의 이동 이제 정리가 필요하겠죠. 이때는 사업 시행자만 와서 신청을 하지 토지 소유자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만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 소유자는 하지 못하고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특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등에서는 토지 소유자는 이동 신청을 못하고 사업 시행자만 토지 이동 신청하여라 라는 특례가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적 정리는요. 그럼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요. 우리 지적 정리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다고 했는데 이때 신청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더 나왔죠.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또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이동 정리 절차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개별적인 토지 이동 정리 절차를 하고 이제 통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때 하지 않았던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더 있다. 요 정도 하면은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 절차는 다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적 정리라는 것은 토지 이동 정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정리도 있죠. 그러면 소유자 정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지적 정리에서 핵심은 토지 이동 정리가 핵심이고요. 나머지 내용은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했어요. 근데 부수적인 내용이지만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소유자 정리하는 절차를 보죠. 자, 소유자 정리와 관련돼서요. 7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요. 자, 소유자 정리를 할 때는요. 소유자 정리할 때도 결의서를 작성합니다. 최종 결정서를 작성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정리를 해요. 그럼 이때 소유자 정리를 할 때는요. 결의사가 틀려요. 이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예요. 그러니까 토지 이동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고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다. 결의서가 틀리다는 거 하나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요거 할 때 잠깐 설명드렸죠. 자, 소유자는요, 등기부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등기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뭘 보고 정리를 해요? 등기 서류를 보고 정리를 한다는 거죠. 등기 서류를 보고 정리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신규 등록을 할 때요. 자, 신규 등록을 할 때도 소유자는 기록해야 되는데 신규 등록할 때는 아직 등기부가 없죠. 등기부가 없으니까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 서류를 보고 정리할 수는 없고요. 자, 신규 등록할 때만 어쩔 수 없이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조사해서 등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요. 자, 소유자 정리 결의서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양가로 이번 정리 방법 해가지고요.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나와요? 자, 넘기시면은 다 등기 서류를 보고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면은 다만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만 이제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일단은 요 내용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양가로 4, 양가로 5번에, 양가로 3, 4, 5는요,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이어갈 것이고, 핵심적인 내용만 지금은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 이동 정리가 끝나고 이제 소유자 정리 절차가 끝났으니까 지적 정리 절차가 이제 모두 끝났죠. 그럼 지적 정리 절차가 다 끝나면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때 지적 정리하는 과정에서요, 지적 정리 무엇을 정리했느냐? 토지 이동 정리를 했습니다. 토지 이동 정리에서 지목 변경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지목 변경이요. 전이었는데, 원래는 지목이 전이었는데, 과수원으로 지목을 변경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처음에 지목이 전이었을 때는요, 우리가 등기부에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4가지가 기록되는 거죠. 그러면 등기부에도 뭐라고 되어 있겠습니까? 전으로 되어 있었겠죠.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우선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지적공부에서 지목이 전에서 과수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등기부도 전에서 과손으로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뭐 매일 혹시 지적정리 뭐 된 거 없는지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적공부가 정리됐으면 지목이 변경됐다는 것을 지적소관청에서 먼저 아니까 지적소관청에서요, 등기소에 자, 지목이 변경됐으니까 등기부도 고치세요라고 해서 등기 촉탁을 한다고 했죠. 등기 촉탁. 그래서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토지 표시를 일치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촉탁을 통해서 등기부에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등기부도 전에서 이제 과수원으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등기 촉탁을 통해서 토지의 표시 같은 경우는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촉탁을 합니다. 다만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도요, 우리가 신규 등록을 할 때는 등기부가 아직 없다라는 거죠.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부를 고쳐라라고 하는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등기 촉탁을 하고요. 그럼 이때 토지 이동 정리를 했을 때는 등기 촉탁을 하겠지만요, 소유자 정리했을 때는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겠죠. 소유자 정리는 자기들이 등기부를 보고 정리하고서 등기부를 고쳐라, 등기 촉탁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를 했을 때만 이제 등기 촉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요, 등기 촉탁에서 79페이지 보시면요, 자,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의 부분이 있죠. 등기관서의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자, 그런데 등기 촉탁 사유와 관련돼 가지고 그 세 번째 줄 보시면 촉탁 사유와 관련돼서요, 동그라미 1번, 양가로 2번의 등기 촉탁 사유에서 동그라미 1번 맨 오른쪽 보시면요, 신규 등록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죠. 자, 신규 등록에 있어서는 등기부가 아직 없으니까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등기 촉탁을 통해서 등기부와 이제 지적공부에 일치시켰어요. 그럼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기시면요, 마지막으로 이런 지적정리가 되었습니다라는 그 결과, 지적정리의 이제 결과죠. 이 결과를요,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이제 통지까지 하면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적정리의 그 결과를 통지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넘기셔서 80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맨 마지막 절차가 지적정리의 결과를 이제 통지합니다. 그래서 의 보시면요, 그 정리 결과를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이제 통지를 한다. 통지를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통지 사유는 지금 넘어가시고요. 통지 사유는 지금 볼 필요가 없고, 지금 맨 밑에 양가로 3번 보시면요, 그 숫자들이 나와요. 항상 우리는 숫자들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그 숫자에, 그 숫자 정도만 한번 기억해 보죠. 그럼 언제까지 통지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통지를 하느냐에 관련돼서. 자, 우리가요, 지적정리의 통지 시기와 관련돼 가지고요, 우리가 앞에서 지적정리가 되면 바로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등기 촉탁을 통해서 등기와 일치를 시킨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통지하는 거예요. 촉탁이 먼저 있고 그다음 나중에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경 등기가 필요해요. 자, 등기부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네 가지만 기록되지 경계나 좌표는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아요. 따라서 좌표의 이동이 따를지 경계 이동이 있을 때는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이니까 이럴 때 이제 등기 촉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적정리 통지의 절차는요, 먼저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 즉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먼저 등기 촉탁을 하고, 그러면 촉탁을 하게 되면요, 촉탁에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했죠, 전에서 과손으로 지목을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은 등기부도 이제 전에서 이제 과손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당신들이 촉탁한 대로 우리가 등기를 완료했습니다라고 해서요, 등기소에서 다시 지적소관청에 등기 완료 통지를 합니다. 당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변경 등기를 하였습니다. 변경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라는 사실을요, 다시 지적소관청에 통지를 해요. 그럼 그 통지서가 다시 지적소관청에 접수가 되면은, 그때 이제 일치를 확인을 했죠. 그리고 나서 15일 이내에 이제 통지를 합니다. 15일 이내. 그래서 통지서가 다시 지적소관청에 접수가 되면 그때부터 15일 이내에 통지를 하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경계나 좌표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등기 사항이 아니니까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 촉탁을 할 필요 없으면은 등기 완료 통지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겠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요, 지적 정리를 했으면은, 등록을 했으면요, 등기 촉탁할 필요 없이 바로 통지하면 되는 거죠. 자, 이때는 등록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라는 거죠. 등록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라. 그래서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돼요. 밑에 이제 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지적 정리를 했는데 변경 등기가 필요해요. 토지의 표시에. 그럴 때는 등기 촉탁을 먼저 하고 그에 따른 등기 완료 통지서를 등기소로부터 다시 접수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는 것이고, 만약에 변경 등기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고 등기 완료 통지라는 것도 존재할 필요가 없고요. 이럴 때는 등록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면 된다는 거죠. 7일 이내에 통지하면 된다. 그래서 그 15일과 7일이 시험 문제에 가끔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기간이 다른 것은 이런 이유죠. 자, 등록했을 경우에는 시간을 지체할 필요 없죠. 그래서 7일 이내에 바로 통지하면 되는데, 등기 촉탁을 했을 때는요, 촉탁을 하고 등기소로부터 등기 완료 통지서가 다시 접수될 텐데 언제 접수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뭐 공문서 확인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더 주는 거예요. 언제 접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는 접수될 때부터 15일 이내로 시간을 더 주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정 절차가 거의 큰 흐름이 다 끝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여기서 언급을 했어요. 우리가 입문 강의에서. 그러나 여기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은 우리가 1월 강의에서 할 텐데 주요 내용은 다뤘기 때문에 지금 입문 강의에서는 커다란 흐름, 그러니까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라는 커다란 흐름만 기억하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커다란 흐름을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4장이 모두 끝나게 되고요. 지적법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5장, 마지막 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 5장 마지막 장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